말할 때 미국은 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찍어낸 연준으로부터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빌려 쓰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게 될 때는 먼저 첫 번째가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쓰게 되고요. 예. 그러고도 이제 부족하게 되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에게 돈을 빌려 쓰는데, 이때 미국 정부가 이제 빚을 낼 때는 의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즉 이게 바로 이제 부채 한도인데요. 예. 뭐 바꿔 말하면 미국 연방 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 기준이 31조 3,800억 달러. 인데요. 우리 돈으로 약 한 4경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네. 이걸 그 미국 GDP 대비로 보면 약 한 120%인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미국 정부의 경우는 GDP 대비 120%까지 국가 부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지난 1월 기준으로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이 한도가 다 찼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미국도 많은 돈을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요. 네. 그때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한도가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그 한도를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한도가 다 차버리니까 미국은 정부는 이제 그 별도의 그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현재 이제 갖고 있는 돈으로 다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미국 정부 추산으로 6월 1일 정도 되면 이제 그 다 바닥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 1일 이후에는 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다시 뭐 대출을 하든 해서 좀 돈을 더 빌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더 빌려오지 못하면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뭐 재정 지출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자 지급 같은 것 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의회가 부채 한도 안 늘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6월 1일 이제 요 날을 그래서 이제 엑스데이트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 결국은 부채 한도를 안 올려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는 추가적으로 뭐 연준이든 어디든 돈을 더 빌려올 수가 없고요. 예. 일단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이 많이 발행했던 국채에 대한 이자를 일단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게 바로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죠. 미국 정부가 우리 믿어 이러면서 발행했던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세계 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2011년 당시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되면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세계 경제에 불어닥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 예.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이나 군인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또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부채 한도를 굳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네, 뭐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야 돈을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마구잡이로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재정 건전성도 훼손이 되고요. 또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정부가 아닌 바로 이제 의회가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출발은 보면 또 의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한 것은 그 1차 세계 대전 때인데요. 원래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국채를 이제 발행을 할 때마다 의회에 매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쟁이 나고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의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로우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 의회가 아예 한도를 정해주고 이 안에서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처음엔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제 아주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도까지 꽉 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때부터는 역으로 이 부채 한도가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을 지출하는데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쭉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잖아요. 그럼 계속 네. 부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채 한도도 계속 늘어난 겁니까? 네, 이렇게 부채 한도가 설정된 이후 쭉 보니까 약 90차례 이상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부채 한도가 내려간 적은 없고요. 계속 이렇게 이제 올려가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또 한 번 더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부채 한도를 올릴 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미국 정부와 의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 정부랑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하원에 이런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대통령과 이 상하원이 한 정당이 차지했을 때는 또 이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당이 도와주는 형식인데 네. 대통령과 이런 다수당이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달랐을 때는 매번 정치적인 충돌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상하원 중 하나를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는 특히 문제가 많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도 미국 민주당은 집권을 하면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 보수당이다 보니까 재정 지출을 그렇게 이제 좀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감 시한까지 이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야 극적으로 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 그러니까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식으로 다음번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뭐 정부는 또 돈을 계속 빌려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유예를 했을 경우에는 그 현실적으로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공식적으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집권한 정당이 상하원 다 장악했을 때 그때 부채 한도 그냥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부채 한도를 정한 나라도 별로 없고요. 예. 부채 한도 뭐 지금 뭐 매번 할 때마다 뭐 정치적 충돌을 하지만 결국은 다 허용해주고 계속 이 상한선 올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많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이 방만한 재정 지출을 의회가 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계속 남아 있고요. 또 만약 이런 상한선을 없애게 되면 매번 국채 발행을 할 때 결국 의회가 또 표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의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쓸 때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강력한 권한인데 예. 이것 스스로를 이제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 정당이 달랐을 때는 아주 이제 그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데요. 예. 예컨대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는 복지 지출을 많이 늘렸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같은 걸 하면서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사실상 또 지지율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예산 삭감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에 합의해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또 정치적 의미도 지금 같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부채 한도 좀 늘려주고 그냥 합의 보고 말 문제가 아니라 직접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근데 그 공화당이 일정하게 이제 부채 한도 늘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 절감 문제 동의하면 부채 한도 늘리는 거 우리가 일정 부분 동의해 줄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길 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러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돼요? 강대강으로 가다가 그냥 충돌해 버리면. 네,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디폴트로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결국 돈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고요. 예. 국채에 대한 이제 이자를 줄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런 상황이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미국이 돈을 못 갚는다, 디폴트다. 그러면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때 뭐 미국 주가가 폭락했었고요. 또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이러면서 혼란이 컸는데 당시의 파문으로 인해서 미국 GDP의 1%가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그까지는 안 갈 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디폴트 충격 얼마나 큰지 지금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고 특히 이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정치권에 대한 큰 비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정치권이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빠르면 6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돈이 없어진다 얘기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또 돈을 또 마련을 하면 7, 8월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지금 시장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낯선 장면이기도 한데, 근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우리도 재정준칙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계속 건전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정준칙도 굉장히 개념은 어려운 거죠.
사실 이 재정 준칙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부채 한도랑 그 개념은 뭐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일정 이상은 돈을 쓰지 못하도록 하자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마이너스 3% 넘지 못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금 최고의 이제 골자입니다. 이제 의미는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야당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목으로 보면 참 좋잖아요. 당연히 부채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거를 건전재정으로 관리를 하는 건 많은데, 야당이 이제 반대하는 것도 보면 사실 이제 미국의 사태랑 또 비슷한 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이제 뜯어보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올해의 경우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재정 수지 적자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한 30조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커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게 적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돈은 많고 지금 적자가 커진다는 얘기인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에 낸 보고서 보면 이대로 가면 올해 우리나라 GDP 대비 적자 비율이 3.7%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재정 준칙은 마이너스 3%로 보고 있는데 이미 그걸 훌쩍 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세수가 적으면 사실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 증세를 해서 세수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만약 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출을 줄이다 보면 결국 이제 복지비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예. 이게 재정학에서 보면 야수 공격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starving the beast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야수는 정부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수를 감소시켜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이걸 빌미로 해서 복지를 줄이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런 이제 재정 쪽에 보수 쪽에서 이제 전략을 말을 하는 건데 네. 만약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경직되게 운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야당은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재정 지표라는 게 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인데 자칫 잘못하면 목적에 맞추기 위해서 수단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없애지 않으면 지금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지금 주장을 야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개념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작동하는지도 참 논란거리이기도 할 것 같은데 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어딘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거를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네. 굉장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좀 걱정거리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